저는 13살, 5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까지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 14년 차이고 다른 부부들처럼 각자 일하면서 아이들 돌보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감염병동으로 옮기면서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감염병동의 파트장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생소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는 대부분 평간호사고 혈액을 채취하거나 드레싱, 인거 꽂는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평간호사로 4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주임 간호사가 될 수 있고 8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책임 간호사가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책임 간호사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수간호사를 대리하는 역할인데요. 책임 간호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책임 간호사는 데스크에서 의사가 오더를 내리면 평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차트 확인 및 환자들의 입원, 퇴원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간혹 간호사와 환자 간의 갈등이나 병상의 환자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도 책임 간호사가 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간호 경력이 18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수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는데 수간호사는 외과, 수술, 응급, 외래 등의 한 파트의 간호사를 모두 관리하는 직책이라 파트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파트에 책임 간호사가 3명이 있다면 수간호사는 한 분이 계시는데 책임 간호사까지만 해도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나누어서 돌아야 하지만 수간호사가 되면 주로 데이 때 병동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수간호사가 없는 시간에 경력이 많은 책임 간호사가 수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파트장 대리입니다. 올해 1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며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염병동이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감염병동 지정이 되던 1월만 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였고 제가 있는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광역시 중 제일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염병동의 수간호사 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장 대리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 간호사 중에도 병력이 높은 편이었던 저는 욕심을 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제가 제 욕심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학교의 수업들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대학가에 있던 남편 카페는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세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져 작년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접은 것 같다며 속상해했지만 저는 이 기회에 차라리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면 좋겠다고 했죠. 사실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대출금에 차할부에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상황에 걱정이 많았는데 감염병동에서 근무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진다니 주저없이 감염병동을 선택하게 되었죠. 물론 가족들은 걱정을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도 아니고 항상 방호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안심하라며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는 큰 탈 없이 지나가는 듯 했는데 2월이 지나면서 코로나 변이로 인해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고 제 업무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늘어나는 확진자 추세의 병동은 교대라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수간호사를 대신하여 항상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방호복을 입는다 해도 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 차라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는 것보다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또다시 출근하고 세바퀴 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비우면서도 남편의 외도 같은 건 의심도 안 할 정도로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늘 작은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 함께 해주고 큰 아이 학원도 꼼꼼하게 챙겨주며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챙겨주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이상함을 느낀 건 아이의 핸드폰 사진을 보다가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한 번은 아빠랑 놀았던 사진들을 보여주길래 그 사진들을 보는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앉아있더군요. 느낌이 이상해서 작은 애한테 물었더니 자기 반 친구 승연이네 엄마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다른 사진에도 승연이의 모습이 많았고 제가 승연이랑 자주 노는지 물어보니 맨날 같이 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매일 만나는 아이 친구 엄마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아빠랑 다녀왔다고 자랑한 곳 중에서 대충 기억나는 계곡 갔던 날, 야구하러 공원에 갔던 날, 공룡 박물관에 다녀온 날 등등 물어보니 항상 승연이랑 함께 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승연이 엄마도 같이요.
그래서 그럼 승현이 아빠는 안 갔는지 물었더니 승현이 아빠는 회사가 멀어서 유치원 안 가는 날만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면서도 설마 큰 애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털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날 밤에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어 카톡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승현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도 카톡을 한 내용도 없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었는데 카톡 채팅 내용 검색에 승현이를 쳤더니 몇 개의 카톡이 검색되었고 그 중에 정원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톡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승현이 엄마였던 거죠. 남편과 그 여자는 3월에 첫 카톡을 주고받은 뒤 아이들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다 5월에 들어서 어느 순간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수 있는 다정한 내용들이 오갔더군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카톡 속의 둘은 마치 자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유치원 버스를 함께 기다리면서도 서로 카톡으로 약속을 정하고 각자 귀가하는 것처럼 집으로 들어왔다가 남편이 차를 갖고 가서 만나고 큰애가 온라인 수업일 때는 남편은 큰애한테 마트에 다녀온다, 차 수리하고 온다, 운동하고 온다는 등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 여자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둘은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시간차를 두고 아이를 마중 가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도 둘만의 카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쯤이었나 남편이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을 못 가니 어디라도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밖으로 데리고 가서 놀아주길래 정말 아이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주말에는 키즈카페에 사람이 많아서 걱정되니 평일에 데리고 다녀온다더군요. 그것도 전 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카톡 내용을 보니 그게 다 자기들만의 비밀 연애를 위한 작전이었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말 치가 떨리게 용서할 수 없는 건 큰아이가 등교할 때는 승현이와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고 큰아이가 온라인 강의를 들어 집에 있을 때는 승현이네 집으로 가서 아이들 낮잠을 재워놓고 둘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던 아이가 깨 안방에 와서 놀랐다며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더니 아이가 안 깨게 놀이터에서 더 많이 뛰게 한다거나 오늘 늦게 재우고 내일 일찍 깨워서 간다는 등 정말 다정한 남편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짐승 같은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는 아이들을 거실에 재워놓고 소파에서 관계를 하고 다음에는 어떤 체위가 좋을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날은 식탁에서 한이 더 흥분이 됐다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대화들을 나눴더군요. 대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차라리 원래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할 텐데 저와 남편은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주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행복하게 지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감염병동으로 가면서부터 소홀해지기는 했지만 저도 최대한 집에 오는 날이면 아이들을 재우고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체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욕구불만 때문이라고 해도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당장 눈앞의 욕구보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제가 왜 그렇게 살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남편 탓을 하다, 제 탓을 하다. 이제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남편이 계속 가게만 했다면, 제가 감염병동을 안 갔다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집에서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그 여자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했다는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는 차라리 일에 더 집중을 해야지 하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문득 남편이 지금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겁이 나는 건 혹시라도 큰나이가 알게 될까 너무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일 때문에 지친 게 아니냐고 좀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도 남편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볼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면서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차마 말을 꺼내기가 겁나서 이 모든 걸 제 탓이라고 할 것만 같아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제가 일에 집중하며 모르는 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그 여자를 만나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될까요? 제 심정으로는 그 승현 아빠라는 분까지 불러다가 다 뒤집고 싶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6살, 3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아내가 리니지를 하느라 모든 살림을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버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도 아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저도 어릴 때 리니지를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으로 배송해주는 택배가 아니라 간선 상하차라고 하는 일이라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신 분이라면 큰 택배차가 이동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보통 밤 9시쯤 집화가 되면 지역마다 분류해서 대전, 옥천, 본지암 등 큰 터미널로 가게 됩니다. 저는 대전으로 이동해 택배를 내려주고 다시 우리 지역으로 가야 하는 택배를 싣고 옵니다. 집으로 배송을 할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가져가면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침 9시에서 10시쯤 됩니다. 매일 해 질 때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다 보니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건 맞지만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월 600 이상 벌 수 있는 일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아빠들처럼 아이들하고 주말에 여행 가고 저녁에 외식하러 가는 것들도 못 해주고 항상 아이들도 아내가 혼자 봐야 하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아내가 게임을 하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갔을 때나 아이들 자고 나면 밤에 혼자니까 심심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큰애가 12개월 지났을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더니 낮에 제가 퇴근해서 자고 있으면 항상 같이 자길래 피곤한가 보다 했고 그러다 둘째가 생겼습니다. 초반에는 산후도우미를 쓰다가 나중에는 장모님께서 오셔서 둘째가 6개월 될 때까지 봐주셨고 저도 매달 150만 원씩 장모님께 드렸고요. 근데 둘째가 6개월이 지나니까 아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 게 아니냐고 물어도 지금 100일만 넘어도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자기 혼자 둘을 보려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니까 둘째는 오전에만 잠깐 보낸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둘째를 데리러 가더군요. 그런데 그 후에 데리러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하루는 둘째가 없어서 왜 안 데리고 왔는지 물었더니 둘째를 데리러 가면 첫째가 보고 같이 오고 싶어 해서 첫째랑 둘째를 같이 4시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내 혼자 육아하는 자체가 너무 미안했으니 아내 뜻에 따랐고요. 그러다 큰아이가 수족부에 걸렸는데 큰아이가 걸리니 작은아이도 어린이집에 갈 수 없었고 큰애가 끝날 때쯤 작은아이도 옮아서 2주 정도를 아이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퇴근하면 자야 하는데 아이들은 계속 칭얼거리고 뛰고 아내는 소리 지르는 게 반복이니 저도 같이 예민해지고 출근해서도 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아내는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을 5시에 차량 운행으로 받겠다고 했고 키즈노트라는 어플을 깔면 아이들 어린이집 생활을 선생님이 보내주는데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 아이들도 잘 지내는 것 같아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러다 큰애가 5살 때 아내가 큰애가 팔이 부러져 병원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운전하다 전화를 받고 당장 배송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속만 끓었죠. 다음날 퇴근하고 물어보니 아이가 식탁의자 위로 올라가 번개맨 놀이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팔이 접질려서 넘어지면서 뼈가 약해서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큰 나이 또래에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집에서 아이가 또 식탁의자에 올라가서는 아빠 이거 꺼내줘 하길래 봤더니 전자레인지 다이 위에 콤프라이트가 있고 그걸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뭐 했는데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봤다 오빠랑 괴물 잡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큰애는 아들입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서 봤다 오빠가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 친구 컴퓨터에 있어 맨날 일하고 해서 엄마가 봤다 오빠랑 컴퓨터 많이 해 하고 물으니 봤다 오빠랑 미수 언니랑 대장 오빠도 있어 엄청 많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와이프한테 아이 다칠 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빨래하느라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우가 그러는데 컴퓨터 하고 있었다며 그리고 빠따는 또 누구고 미소는 누군데 물었더니 나랑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게임 때문에 진우가 다친 건 아니야. 내가 진우한테 가려고 하는데 진우가 먼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말이 길어지면 싸울 것 같아서 우선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리니지를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서 너도 게임하는 사람들하고 컴퓨터로 대화하고 연락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자동 사냥만 돌려놓고 성엘 사람들이 거의 디스코드라는 통신을 하면서 보스를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리니지를 해봤으니까 성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니 그런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푸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모든 걸 따졌어야 했는데 그 후에 어린이집에서 가을 소풍을 가게 되었고 아이는 아침부터 들떠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이 보내주신 소풍 사진을 봤더니 우리 아이만 혼자 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갔더군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개인 알림장에 아이가 오늘 점심을 안 가져와서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선생님이 받은 김밥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전에도 진우가 도시락을 안 갖고 가거나 도시락을 안 닦아와서 어린이집 식판으로 밥 먹었다고 하는 선생님 알림장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아침까지도 소풍 생각하며 설레던 아이를 생각하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하차 작업만 마치고 아침 7시쯤 집에 갔습니다. 어차피 주말이라 아이들 어린이집도 안 가니 아내와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더군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아이들 대할 때와는 360도 다른 모습으로 언니 오빠 하오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 뭐 잡으러 간다. 저기 어디에 있다고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신나서 게임만 하더군요. 잠깐 하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고 TV는 어린이 만화 채널이 틀어져 있고 바닥에는 치킨의 햇반. 제가 아침에 퇴근하면 안방에서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때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해서 아이들을 거실에 재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이들이 12시, 1시까지도 안 잔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죠. 정말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며 당장이라도 컴퓨터를 가져다 베란다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나 아내가 헤드셋에 대고 주말이라 물량이 많아서 좀 늦나봐. 이것까지만 잡고 자야지 하고 얘기하고는 오늘은 남편 쉬는 날이라 못 오니까 내일 저녁에 올게. 무슨 일 있으면 톡 줘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도 한참을 게임을 하는데 둘째 아이가 깨서 칭얼거려도 보지도 않다가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하고 저한테 오니 언제 왔어? 하고는 급하게 뭐라 채팅을 치고는 게임을 끄고 저한테 오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나는 내가 퇴근해서 잘 때 당신이 자는 게 애들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 없을 때 애들은 저렇게 두고 매일 게임했냐? 그놈의 게임하느라 애들 어린이집 준비물도 안 챙겨보내고 하자 아내는 나 진짜 오늘만 주말이라 한 거야. 애들도 다 자고 나도 조금만 한다는 게 오늘 애들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하니까 늦어진 거지 나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애 있는 엄마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게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 안 했다고 해도 내가 이 꼴을 보고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무슨 톡을 하고 뭘 하는지 카톡 보여줘 라고 하니 아내는 핸드폰은 사생활인데 지금 고작 이런 걸로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정도였는데 내가 더 흥분해서 화를 내니 저도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저기 저 대화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헤드셋 끼고 물어볼까? 네가 언제부터 했고 매일 얼마나 게임하는지? 네가 애들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게임하는 거 저 사람들도 아냐? 아님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게임하는 거냐? 하고 이야기하니 아내는 저 사람들도 다 가정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게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찾아 켜고 헤드셋 끼고 만지작거리자 아내는 갑자기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럼 당장 저 사람들하고 하는 카톡을 보여달라고 했고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됐죠. 아내는 3년 전부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를 일찍 어린이집 보내고서는 제가 자는 사이 낮에도 게임을 했고 심지어 둘째를 임신해서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저녁부터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자고 이 생활의 반복이었던군요.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에 다녀온다며 나가서도 아이들을 놀려놓고 본인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아이들끼리도 잘 논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아이들끼리 놀다 다치면 다쳤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저한테는 어린이집에서 다쳐왔다고 했던 상처들도 사실은 집에서 애들끼리 놀다 다친 상처였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는 게임 머니를 판다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제가 지금껏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돈이 그 사람 계좌였다는 것도 그날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 아내는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이라며 큰애는 간식값 9만원, 현장 학습비 9만원, 특별활동 3과목 비용 11만원, 교재비 3만원, 차량 운행비 4만원까지 총 36만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둘째는 교재비를 제외한 33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저는 아예 매달 69만원을 자동이체 시켜놨습니다. 키즈노트에도 아이들 사진을 보면 현장 학습도 가고 매일 간식 먹고 특별활동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게임머니 판매하는 사람한테 게임머니를 받기로 하고 계좌이체를 해준 내용이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게임머니가 부족하니 카드로 게임머니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충전하면 된다고 알려줬더군요. 한 번은 아내가 편의점에서 20만원 정도를 결제했길래 물어보니 아이들 어린이집에 간식을 보내는데 요즘은 일반 아이스크림 같은 건 먹지도 않는다고 하겐다즈 컵 아이스크림을 사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힌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편의점에서 10만원, 20만원씩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었고, 매번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간식 사다 드린 거라고 아이들 엄마 만나서 지난번에 얻어먹어서 자신이 쏜 거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게임머니를 충전한 거더군요. 지금 생각나는 큰 사건들만 간추리다 보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뒤 카드 내역서를 다 뽑고 매출번호로 조회하고 문의해서 확인해본 결과 아내는 매달 100만원 이상을 게임에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돈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고만 믿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대체 어느 엄마가 자기가 게임하려고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씁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그동안 그놈의 게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듯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게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매일 밤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도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제가 더 믿을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의 30대 주부입니다. 눈 뜨고 있는 순간이 지옥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남편이 저한테 걸었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죠. 몇 주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을 텐데 번호 끝자리가 우리 집 전화번호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남편이었고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하고 끊었어요. 웬 모르는 번호지? 하면서도 남편이 집에 오면 물어봐야지 생각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길래 저는 핸드폰 번호 바꿨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아까 나한테 전화한 번호 모르는 번호던데?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그거 아까 내가 핸드폰 놓고 가서 직원 걸로 빌려서 했어. 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집 뒷번호랑 전화번호가 똑같던데? 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게 정확히 직원 건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들 사용하게 업무용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거라 그냥 내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했어. 라고 했습니다. 회사 핸드폰이라 근무 중에는 갖고 있고 퇴근할 때는 회사에 반납하고 온다길래 저도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택배 받을 게 있어서 전화를 기다리다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해 본다는 게 실수로 어제 남편이 저한테 걸었던 전화로 걸게 된 거죠. 저도 아차 싶어서 얼른 다시 끊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로 회사 핸드폰을 집으로 가져왔구나 싶어서 핸드폰 충전이라도 해놓으려고 핸드폰을 찾아보니 남편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봐도 분명히 이건 남편의 번호가 아닌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니 당황스러웠죠.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분명 핸드폰은 남편께 맞는데 안에 내용이 제가 알던 남편 폰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남편 카톡 프로필은 우리 아이들 사진인데 프로필 사진도 이상하고 그래서 핸드폰이 바뀐 건가 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열었더니 제가 걸었던 부재중 기록에 찍힌 이름이 박충희. 순간 멍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 번호를 이렇게 저장해 놓을 리 없고 이게 정말 남편 핸드폰이라면 저를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대체 번호는 어떻게 된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죠.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차마 물어볼 자신이 없어서 부재중 기록만 지우고 핸드폰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핸드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핸드폰에서 찾아서 두 번째 번호의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본 그 핸드폰이 맞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번호의 핸드폰 속에는 그동안 남편의 추악한 행실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두 번째 번호를 사용해 더러운 짓들을 하고 다녔더군요. 카톡에는 조건 만남 하자는 여자애들부터 마사지, 오피스걸이란 여자들이 잔뜩 추가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여자애들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잔뜩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 얘기만 하다 끝난 것도 있고, 실제로 약속을 잡고 가서 만난 적도 많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회사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아주 꾸준히도 다녔더군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평온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내쫓고 다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카톡을 끄고 핸드폰을 살펴보는데 랜덤 채팅 같은 어필들이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채팅 어필을 봤습니다. 여자들에게 30대 돌싱이라고 하면서 채팅에서 만나자고 하고, 한 여자와는 몇 주간에 걸쳐 채팅을 하면서 자기 성기 사진을 보여주고, 그 여자도 자기 신체를 사진 찍어 보내며 서로 흥분된다, 빨고 싶다 이러면서 놀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이 사람의 카메라 앨범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성기 사진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만난 여자들의 나체 사진들이 잔뜩하고 심지어 관계하는 영상들도 저장되어 있더군요. 머리로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구나 생각할 때랑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충격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 제 친구들 중에는 남편이 없는 사이 남편 핸드폰을 받다 싸우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핸드폰을 잠가놓고 패턴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 남편은 핸드폰 잠금도 없었고, 제가 남편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하든 애들 동영상을 보여주든 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 핸드폰을 굳이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리라는 의심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고, 회식할 때도 절대 12시는 넘기지 않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마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입에 꺼내기도 겁이 납니다. 오늘도 남편은 다정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퇴근을 해서 오겠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우리 가족인데,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이 행복을 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안고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